하이, 이게 진짜 영어의 이계진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모의고사, 고3 3월 모의고사를 글 순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글 순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틀을 먼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글 순서 문제를 푸는 건지, 보통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틀을 잡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주어진 글을 먼저 읽어요. 그게 스텝 1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주어진 글을 읽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냐면, 어떤 글의 마지막은 어떤 글의 처음이랑 반드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용상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처럼 this, that, these, those, 그 다음에 he, it 이런 것들, 대명사들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면 이 대명사가 나왔다는 것은 그 앞에 그게 언급이 됐단 거거든요. 그거를 반드시 동그라미나 표시를 해줘가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서치, 그러한 서치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면 그러한 실험들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어떤 실험이 언급됐으니까 그 말을 하겠죠. 그죠? 그것도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상으로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듯이 어떤 글의 마지막은 어떤 글의 처음이랑 반드시 비슷한 내용이 이어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만약에 다른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면은 but, however, on the other hand 같은 어떤 접속부사, 즉 기능어구들이 들어가 줘야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요게 메커니즘이고, 요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 한 번에 답을 고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답을.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A는 먼저 제껴놓고 B랑 C 중에서 맨 처음을 정하게 될 텐데, 주어진 글을 먼저 읽었어. 근데 누가 봐도 이건 C야. 아예 대명사가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안 나와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당연히 글로 이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은 사람이 만약 주어진 글에 안 나왔는데 C에 they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C는 먼저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좀 대명사이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한 번에 답을 고르려고 하다가 패닉에 와서 문제 아예 날리시지 마시고 무조건 주어진 글 다음에는 B부터 읽어라. B가 먼저든 아니든 한 번에 고르려고 하지 말고 다 읽고 고른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2021년 3월 고3 모의고사 36, 37번 순서 문제를 보면서 요 메커니즘과 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36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글부터 먼저 읽는다. 스텝 1. 고전적인 positive sum 게임은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서 혼란이 오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뭔지 몰라도 돼요. 나도 몰라. 수년간 영어를 가르쳐온 저도 몰라요. 그리고 당연히 수능 때도 여러분이 모르는 이런 전문 용어들이 나올 텐데, 이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읽으려면 스스로 늪에 들어가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 즉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지는 거지. 그냥 코웃음 쳐주고 읽어줍시다. 주어 일단 끊어줄게요. 경제적 삶에서 고전적인 퍼지티브 썸 게임이란 거는 잉여자원의 교환이다 라고 돼서 요건 알아줘야죠. surplus 이제 잉여자원 이런 뜻인데, 주어진 글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잉여자원의 교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잉여자원의 교환.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메커니즘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이 말이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앞부분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뭔지는 B의 앞일 수도 있고 C의 앞일 수도 있는 것이. A가 먼저 답이 나오는 경우는 선생님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B부터 읽읍시다. 자, 그럼 읽어보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학생들이 모르겠어. 강사도 이렇게 한번 보면 몰라요. 근데 학생들은 여기서 바로 답이 안 나온다고 해서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다시 말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일단 주어진 글을 읽고 마지막을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를 해주면서 이해를 한 후에 B, C 중에서 전혀 모르겠으면 그냥 B부터 가는 겁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그럼 B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농부가 더 많은 곡식을 갖고 있어. 곡물을. 그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처음이 그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을 갖고 있대. 뭐랑 연결될 수 있습니까? 잉여자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목축업자를 헐더를 가리킵니다. 얘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우유를 갖고 있어. 그럼 얘네 둘 다 잉여 자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그들 둘 다 come out ahead는 이득을 보단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물론 알면 좋겠지만 아는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나 되겠어. 모른다고 너무 자책 안 해줘도 됩니다. 그들 둘 다 이득을 봅니다. 만약 그들이 뭐 한다면? 교환을 한다면. 몇몇의 밀과 우유를 트레이드 한다면. 이게 연결이 지금 되는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하지만 아는 만큼 보여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주어진 글의 처음과 B의 처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B는 어떻게 끝날까? 그들이 말하기를 모두가 윈윈하는 거야. 이 내가 볼 때 모두가 윈윈하는 게 이 긍정적인 합계 게임 뭐 이런 건 것 같아. 몰라도 되지만 자 물론 한때 한순간의 교환은 오직 이거 페이도 좀 알아놔야 되는데 이 페이라는 게 이것도 이득이 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 노동의 분할이 있을 때만 이런 교환이 이득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B 뒤에는 어떤 말이 나오겠어? 이 노동의 분할과 관련된 말이 나오면 돼. 그럼 우리는 C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연찮게 어떻게 B가 먼저 딱 나오네요. 이건 운이 좋은 겁니다. 그죠? C가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럼 C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would be no point in one farmer. 여기 구문 독해를 좀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를 치고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죠? 그래서 부셸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약간 뭐 콩 한 돼, 뭐 그런 단위 있잖아요. 뭐 가만이라고 하나? 돼? 뭐 이런 거. 이런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부셸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밀 한 부셸을 또라는 농부한테 주고 밀 한 부셸을 보답으로 받는 그런 농부는 포인트 요점 중요한 게 없을 거라는 거죠. 노동이 분할이 일어날 때만 이득이 된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노동이 분할이 파머가 파머한테 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 오직 노동의 분할로만 이득이 된다. 라는 말로 여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오케이.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죠? 그럼 더 읽어보면 돼. 현대 경제학의 근본적인 통찰력은 바로 대시인데 부의 창출의 핵심은 바로 나오네. 노동의 분할이다. 정확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구문 독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인위치부터 끝까지. 요게 이제 노동의 분할인데 이게 전문가들이 배우는 거지. 그리고 이제 C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어떤 상품을 만드는 걸 배우는 건데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비용 효율성과 그들의 특별화된 제품을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비용 효율성도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럼 A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율적 교환이란 말이 언급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어? 효율적이란 말이 어디서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한 번 나왔습니다. 바로 이쪽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었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율적 교환을 허용해준 하나의 기반 시설은 바로 운송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기반 시설 운송이 바로 어느 거겠습니까? 그렇죠. 이 제품을 효율적으로 운반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운송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풀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속속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B, C, A. 답은 3번이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다목적어고 진목적어인데 to 앞에 for 이렇게 있으면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거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그들의 잉여 자원을 트레이드하는 것이 가능해. 심지어 언제조차도 by distance. 뭐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효율적으로 이 수단을 이용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고. 또 다른 거는 이런 거, 뭐 돈, 이득, 뭐 그 다음에 중개인,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이해되죠? 이런 것도 어떻게 또 다른 수단으로 볼 수 있겠죠?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움직임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either A or B는 이거든 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 쉼표가 이렇게 보이죠? 이건 그냥 꼈다는 거거든요. 꼈다는 건 이렇게 가까로.
즉 화살가루를 이렇게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필요 없는 문장이죠. 긍정적이든 부정적, 이게 뭐가 중요해? 어쨌든 이거든 간에 뭐에 영향을 받냐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구나. 환경에. 뭐가? 인간의 움직임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이제 위치는 선행사를 요걸로 받으니까 요럴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 위치가 요 환경이니까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움직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발생하는 그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움직임이 영향을 받는다. 고려해보자. 한 선수인데, 그죠? 후가 이제 관계대명사네요. 그죠? 이렇게. 트레이닝 슈즈를 신고서, 그죠? 100m를 달리는 선수를 생각을 해봐. 그녀는 언라이클리는 일 것 같지 않답니다.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죠? 슈즈를 신고서는 좋은 시간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녀가 그럴 것보다, 만약 그녀가 특별하게 디자인된 스파이크가 박힌 러닝 슈즈를 신으면 그녀가, 여기 우드는 뒤에 어치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취할 것보다 이 신발을 신고선 좋은 시간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대. 그러니까 환경 중에 하나로서 이 특별하게 디자인된 러닝 슈즈가, 그죠?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인간의 움직임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보면은 온더 컨트롤이라고 반대로란 말이 있어요. 뭐 이것과 관련된 말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내 느낌엔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읽어라? 당황하지 말고 B부터 때려라.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B는 어딘가에 이어지는 문장이겠지? B의 앞 내용을 잘 보면은 어딘가의 뒷 내용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지. 대조적으로 만약 그녀가 꼬리바람을 갖는다면 그녀의 퍼포먼스, 수행 능력은 향상될 거래요. 그죠? 꼬리바람을 하면은 향상될 거고, 바람에 의해 지원도 받을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내용이랑 이어지겠죠? 그죠? 근데 대조적으로 있으니까 반대말이 나오겠죠. 여기는. 이 앞에는 반대말이 나올 겁니다. 한번 레더설스 한번 고려해보세요. 다른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가 뛰도록 동기부여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이 뒤에 언급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근데 얘랑 이어진다는 느낌은 안 들어. C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운동 경기 동안에 바람의 스피드가 항상 측정돼. 왜냐하면 그것이 인식되기 때문이야. 뭘로? 영향을 주는 걸로. 요거는 어떤 말로 이해할 수 있겠어? 이 윈드 스피드라는 게? 여기 이 특별하게 디자인된 스파이크가 박힌 러닝 슈즈라는 어떤 환경이 하나가 있고, 이 윈드 스피드도 인간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중 하나겠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여기서 봤다, 그죠? 여기서 본 것 같아. 그 수행 능력, 시간에 영향을 끼친대요. 만약 우리 러너가 헤드윈드로 달린다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꼬리 윈드, 머리 윈드. 그러니까 이게 내 앞으로 불어오는 바람이고 얘는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대조적으로니까 여기서 얘로 이어질 수 있겠고요. 만약 러너가 머리바람으로 달린다면은 그녀의 스피드는 어떨 거래? 감소할 거래. 온더 컨트롤로 감소해서 향상으로 꺾이는 느낌이죠. 왜냐하면은 그녀의 힘 중 일부분이 필요해질 거기 때문이야. 바람의 추가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해질 거기 때문이야. 그리고 반대로 요게 들어가는 뉘앙스입니다. 그럼 A를 읽어볼게. 그녀가 거기 있는 걸까? 그죠? 뭐 때문에? 정말 원하기 때문에? 이 앞문장도 뭐에 이어질 거 아니야? 아니면은 혹은 그녀는 거기 있는 걸까? 뭐 때문에? 그녀의 브라더가 또한 러너라서?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를 또한 데려온 걸까? 모티베이션은 스포츠 트레이닝과 퍼포먼스의 핵심 요소다. 뭐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얘로 이어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글을 읽으니까 인간의 움직임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한 예시로 러닝 슈즈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윈드 스피드가 먼저 언급이 됐어. 그러면서 여기 처음이 여기랑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헤드윈드면 감소한다는데 반대로 꺾이면서 테일윈드면 증가한다 라고 나왔어. 이 처음이 C의 마지막이랑 이어졌고, B 마지막은 동기부여가 되는 다른 주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A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답은 C바. 그죠? 답은 C바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36, 37번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요 영상을 좀 몇 번 보시면서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논리적 근거를 찾아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틀과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